할아버지가 내게 이야기해준 증조 할아버지에 대한 옛날 이야기야. 이야기의 편의상 증조 할아버지는 A라고 부를게. A는 마을 사람 모두가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는 산골 마을에서 자랐어. 봄이나 여름에는 주변 마을이나 도시에서 오는 장사꾼들도 있었지만 겨울이 되면 마을로 들어오는 길도 모두 눈에 묻혀버렸지. A의 가족은 원래 사냥꾼 집안이라서 겨울 동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 가족이 잡아오는 동물로 겨울 식량의 대부분을 해결했어. 겨울을 책임지던 A 가족은 그 노력을 대가로 여름 동안에는 마을 사람들의 보필을 받으며 편안하게 놀면서 지냈다고 해. A가 어렸을 때는 형제나 부모님이 잡아오는 동물에 아무런 의문도 갖지 않았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약간 이상함이 느껴졌었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것도 한겨울에 이만한 사냥감을 잡아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하지만 엄격한 아버지에게 그런 걸 물어볼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딱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의문을 품고 지냈던 것이지. 시간이 흘러 A가 15살이 되던 해, 당시 마을에서는 15살부터 성인 대우를 받으며 본격적으로 일을 배울 시기였고, A 역시 아버지와 형을 따라 총 쏘는 연습을 시작했어. 봄부터 가을까지 사냥에 대해 여러 가지를 배운 뒤 처음으로 사냥을 하게 된 첫 번째 겨울, A는 아버지와 둘이서 사냥을 나가게 됐지. 평소라면 형도 함께 했을 테지만 그날만큼은 아버지도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형 역시 A의 어깨를 토닥이며 잘 다녀오라 배웅을 해줬대. 아버지는 평소 사냥을 배울 때 다니던 익숙한 길이 아니라 길도 없어 보이는 눈밭을 말없이 걸으셨고 A는 조용히 아버지의 발자국을 따라갔지. 2시간쯤 그렇게 걷다 보니 주변이 조금 트인 광장 같은 곳에 도착했어. 광장에서 살짝 떨어진 풀숲에 아버지는 멈춰 섰고 평소 동물의 배를 가를 때 사용하던 칼을 꺼내 A에게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어. 엄지손가락 끝을 조금 잘라라. 조금만 자르면 되지만 피가 올라올 정도로 잘라내라. A는 평소보다 더 무표정한 아버지에게 이유를 물어볼 엄두도 나지 않아 그냥 시키는 대로 칼을 잡고 엄지손가락 끝을 조금 잘랐어. 그러자 아버지는 A의 잘린 살점과 피로 붉게 물든 눈을 둥글게 뭉치더니 휙 하고 광장을 향해 눈덩이를 던졌어. 그 후 아버지는 A의 엄지손가락에 대충 천을 감싸 치료해 주시고는 하늘을 향해 여러 발 총을 쏘셨고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 여러 번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 그날의 사냥은 그걸로 끝이었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평소 과묵하던 아버지가 드물게 말이 많았다고 해. A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 앞으로의 일들, 그간 A가 품고 있던 의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놓기 시작했지.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전부 설귀 덕분이다. 이번에는
네 얼굴 도장을 찍으러 간 거다. 이제부터는 혼자 사냥을 가라. 명심해. 절대로 혼자 가야만 한다. 그러면 광장에 동물이 있을 거다. 머리에 한 방 쏴서 마을로 가져와라.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오늘 한 것처럼 엄지손가락 살점을 던져줘야 한다. A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어. 며칠 뒤 홀로 광장에 가보니 사슴 3마리 정도가 광장에 있었다고 해. 그 후부터 A는 광장으로 가 무언가에 홀린 듯 가만히 서 있는 동물들을 사냥해 마을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했어. 그걸 사냥이라고 부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단순한 일이었고, 처음에는 뭔가 이상하고 무서운 기분, 대체 자신이 뭘 하고 있는 것일까 의문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뎌졌다고 해. A는 아버지가 산에서 실종되고 형이 산 초입에서 실족사를 했을 때도 이런 기묘한 사냥을 계속해서 이어갔어. 소꿉친구와 결혼도 해 자식도 낳았지만 전쟁통으로 마을이 와해되며 그 사냥 방식을 물려주지는 못했지. A의 아내가 자식을 데리고 피난을 떠났을 때도 마을 사람들 모두 마을을 버리고 떠나갔을 때도 A는 마지막까지 마을에 남아 사냥을 계속했다고 하더라. 할아버지가 내게 이야기해 준 건 여기까지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결말이나 그 후 이야기는 들을 수 없게 되었어. 마을에 남았던 증조부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우리 가족들은 모두 묘나 산소도 없어. 그 한겨울 산을 올라갔다 그대로 실종된 할아버지의 시신도 다른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영영 찾을 수 없었지.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았고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야. 할아버지는 왜 내게만 이 이야기를 해준 것일까? 오직 나에게만 이런 비밀을 이야기해 준 걸 보면 나에게 뭔가 바라는 것이 있었던 것일까? 물론 지금은 아무것도 알 수 없어. 다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엄지손가락 끄트머리가 근질근질한 것은 그냥 기분 탓이겠지? 혹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게도 너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알려줬으면 좋겠어. 조금의 단서라도 지금의 나에게는 굉장히 소중할 테니까.